바쁘신 가운데 우리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유지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둥 하나가 마침내 무너졌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진화론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과학적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자가 DNA가 99%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생물학자 도킨스가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진화론, 신부신론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논리적인 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유전자가 무려 99%나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침팬지와 사람은 공통의 조상이 있었고 그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사람과 침팬지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진화가 된 것이다. 약 600만 년 전에 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의 진화론적 생물학이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유신 진화론으로 또 전 세계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써내시고 인간 게놈 연구의 책임자이시기도 했던 콜린스라는 학자, 이 콜린스라는 학자도 최근에까지 왜 진화론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이의를 걸면 절대로 안 되느냐 하면은 그건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근거 짓는 아주 결정적인 자리에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DNA가 99% 일치한다. 아니 콜린스가 인간 게놈 연구의 그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답은 유신 진화론밖에 없다. 이렇게 결국 이제 답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침팬지와 사람 사이의 유전적인 일치는 8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게놈 연구가 굉장히 깊이 발전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간의 게놈 가운데 오직 약 2% 정도만 이 유전에 관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유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은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 실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간과 이 침팬지가 이게 진화한 것으로 답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게 그 실험 결과에 약간의 이렇게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염이 되는 그 실험실에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호흡에서 말에서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유전자가 그게 연결되면서 이게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결과의 혼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이게 새롭게 새롭게 발전된 이 모든 과학적인 기구들을 총동원해서 이 게놈의 발전된 연구를 다 동원해서 내려진 결론은 뭐냐 하면은 84%를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답을 내신 분은 우선 2018년에 영국 런던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리차드 벅스라는 학자가 철저하게 새롭게 연구를 해보니까 84.38%
최대 84.38%를 넘어갈 수가 없다. 제프리 톰킨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Chimps and Humans 이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202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톰킨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벅스가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전부 다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거의 똑같았어요. 84.4%를 넘어가지 않는다. 1%만 넘어가면은 사실 진화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가 넘어가면 사실 거의 진화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개놈은 30억 개가 넘습니다. 이 30억 개가 넘는데 1%만 해도 3천만 개의 개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600만 년 사이에 3천만 개의 개놈이 변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1%만 차이가 있다 해도 이것이 그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이게 진화가 되어서 이게 분기돼서 내려왔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데 2%만 차이가 나도 6천만 개의 개놈에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2%가 벌써 넘어가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4%, 16%의 차이가 있잖아요. 16% 차이, 15%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4억 5천만 개, 600만 년 사이에 개놈이 4억 5천만 개의 변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이걸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5개, 1년에 75개의 개놈의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600만 년 동안 하루에 75개의 개놈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 16%나 차이가 있다는 이 최근의 이 연구 결과는 침팬지에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는 이 생물학계, 진화생물학계의 엄청나게 큰 기둥, 그 기둥을 흔드는 엄청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두 분 외에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미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 2002년에 중요한 실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이 게놈을 연구한, 비교한 이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때 연구는 이미 침팬지와 사람이 3분의 2밖에 일치하지 않는다. 66%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팬지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의 또 다른 7%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잘 그거를 이제 신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그 99%라는 그 신화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연구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모든 연구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이 유전적인 일치는 적게 잡으면은 66%, 많이 잡아도 86%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66에서 86% 사이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적인 일치가 66에서 86%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침팬지에서부터 사람의 진화가 600만 년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또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Y 염색체, 이제 성염색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이 그 46개 염색체 가운데 이제 22개는 이제 성과 관련 없는 일반 염색체인데 나머지 2개가 이제 성염색체라 그래요. X 염색체, Y 염색체. 여성은 이 XX로 돼가 있고 남성은 XY로 돼가 있어요. 근데 이 Y 염색체에 관한 문제가 또 이게 세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 생물학자들에게 그들의 이 말을 거의 망치로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침팬지의 Y 염색체와 사람의 Y 염색체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우선 길이가 달라요. 침팬지는 사람의 이 Y 염색체의 절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수에 있어서도 사람은 78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는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고 뭐가 그렇게 이 진화 생물학자들의 이 말을 망치고 치는 결론이 나면은 이 Y 염색체는 거의 변화가 없는 염색체예요. 이 조합들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염색체는 재조합들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이 Y 염색체는 이 유전자 간의 이 재조합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스테이블한 변화가 없는 현재 연구에 의하면은 2,500만 년 전 이후로 포유류, 우리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침팬지 또 고릴라 뭐 우랑우탄, 하여간 이 포유류에 있어서 Y 염색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된 게 이게 큰 하나의 그 Y 염색체 관련되어 있는 큰 도구만데 이 변화가 거의 없는 2,500만 년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는 이 Y 염색체에 그러면은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동일한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공통조상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온 것이 틀림없다면은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차이가 아주 적어야 됩니다. 아주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50%를 넘어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과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뇌의 이 세포 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지만은 이 뇌, 전두엽,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든지 뭐 하는 이런 이 동물과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에 있어서 이 동물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영혼을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차원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침팬지, 우랑우탄, 고릴라 이게 뭐 몇백만 년 동안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이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뇌의 세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에도 기능하는 데 있어서 표현되어 나올 때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침팬지에게 있는데 침팬지는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무려 90%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과 침팬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게 사람과 동물이 같은 줄로 알았어요. 99% 때문에 사람도 동물이다. 이게 그냥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다른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문제가 있구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침팬지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의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과 침팬지 이런 동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에게는 아주 다른 차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관련되는 엄청난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설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교회 교의학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그 근본적인 이 동물과 다른 이런 차원, 이런 것이 지금 이 침팬지와 사람의 이 와이엄색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공명하는 차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실되다는 것이 점차 이게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